안녕하세요. 닥터지 리뷰드과 원장 진홍준입니다. 이번에는 코성형의 제로인 늑연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늑연골은 이 가슴에서 나오는 연골이죠. 가슴에는 12개의 이제 갈비뼈가 있어요. 이 갈비뼈가 이 흉골에 붙는 부위에 중간에 연골이 있습니다. 이런 늑연골이라고 그러죠. 12개, 24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물론 뭐 밑에 부분은 이제 연골이 없지만 위에 부분이 대부분 연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료가 굉장히 양이 풍부하고 코성형에서 여러 가지 이식 재료를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재수술인 경우에는 이 늑연골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1차 수술인 경우에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슴 연골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리콘으로 콧등을 올리고 코끝은 연골로 하고 비중기 연골로 하지만 또 그런 부작용이 싫어서 1차부터 늑연골을 쓰는 그런 경우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늑연골로 코성형하는 거 절대 반대한다라고 또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재수술인 경우에 무조건 늑연골 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고 또 보편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늑연골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이 크고 감염이 적고 양이 풍부하니까 어떤 모양으로도 코를 만들더라도 재료가 풍부해서 쓸 수가 있다. 이게 장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거 평생 가냐? 대부분 평생 갑니다. 약간의 흡수는 있을 수 있지만 일종의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 평생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실리콘이나 고어텍스와 완전히 차별화되는 재료이죠. 그러면 장점만 있을 것이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코 이외에 가슴에다 절개를 넣어야 됩니다. 흉이 남을 수 있죠. 물론 최소화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떼고 나면 좀 아플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거를 또 채취하고 조각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더 비싸집니다. 그리고 그 연골을 잘 다루지 못하면은 휘거나 이런 왈핑이라고 하는데 휘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런 것들이 늑연골을 사용하는 것을 주작에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늑연골을 써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의사의 판단, 환자의 판단에 달린 것입니다. 1차 수술인 경우에는 저는 꼭 늑연골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요. 비중경 연골도 있고 코끝 연골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사용하면은 1차 수술인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서 늑연골을 사용하지 않고 코의 모양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 콧등이 너무 낮다거나 코를 많이 올려야 되는 경우에는 늑연골을 사용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실리콘이나 고어텍스를 사용하는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환자분이 와서 이런 장단점을 다 듣고 실리콘을 쓰겠다라고 본인의 의사로 강력하게 결정을 하면 그게 따라서 콧등은 실리콘으로 수술하기도 합니다. 단 이제 재수술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많은 분들이 실리콘을 빼고 난 다음에 또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부작용은 빈도는 매우 낮고 또 늑연골로서 또 재수술할 수 있으니까 비슷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 부작용의 강도에 있어서는 실리콘으로 인한 것들이 더 훨씬 심할 수 있다. 빈도는 1일지 몰라도 피해의 적 강도는 훨씬 더 9, 10처럼 환자분에게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재수술인 경우에는 가급적인 자가제를 권합니다. 자가제로 중에는 많은 것들이 있죠. 진피도 있고 근막도 있고 기연골도 있고 비중경골도 있고 지방도 있고 하지만 가슴 연골을 대체할 만큼 좋은 재료는 없습니다. 왜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이죠. 거의 흡수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강도가 필요한데 강도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수술인 경우에 특히 아시아인인 경우에는 늑연골로 인해서 재수술하는 것은 거의 필수적인 것이 굉장히 많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늑연골의 제가 단점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휘는 현상이죠. 왜 콧등에 올려놓으면 휘게 되더라. 코끝에 넣어도 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휘는 현상은
물론 100% 제거하기는 힘듭니다. 저도 100% 휘는 현상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굉장히 빈도를 낮출 수가 있고 또 휘더라도 매우 약하게 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확률은 제 경험으로는 3% 정도에서 5% 맥시멈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휘는 걸 어떻게 방지하느냐, 이것은 정말 이 수술자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수술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빼고 조각한 다음에 바로 넣으면은 이게 휘는 것을 나중에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뺀 다음에 시간을 들여서 조각을 하고 좀 생리식염수에 담갔다가 휘는 걸 관찰한 다음에 또 깎고, 이렇게 한 서너 번, 적어도 1시간 정도 내지 2시간에 걸쳐서 변화를 관찰한 다음에 콧등에 넣고 써야만 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늑연고를 쓰는 것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늑연고의 모양이나 성분 이런 거에 따라서 쓰는 부위가 달라야 됩니다. 이 센터 부분, 코어 부분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 바깥 부분을 쓰는 경우도 있고, 바깥 부분이 훨씬 더 많이 휘죠. 그러면 휘는 걸 또 이용을 해서 서로 또 상쇄시켜서 똑바로 만들어 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늑연골에 쓰는 테크닉을 마스터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적어도 10년, 20년 정도의 이 사용 경험이 있어야만 휘는 것을 최소화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흉터 문제인데, 흉터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아주 마른 사람은 1cm, 아주 뚱뚱한 사람은 3cm, 1에서 3cm 사이에 절개를 넣고 빼낸 다음에 깨끗하게 꿰매주면 흉터가 대부분 나중에 일자로 희미하게 남기 때문에 흉터 걱정은 사실 큰 걱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증도 사람마다 개인차가 워낙 심해서 진짜 아프다는 사람이 있고 하나도 안 아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1주 정도 가고 약으로 조절이 되는 정도이죠. 이런 것들을 다 잘 알고 있어야 늑연고를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상 제가 코성형에 쓰는 늑연골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이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이 늑연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끝이 없이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관심이 집중되는 재료이긴 합니다. 이상 늑연골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